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튼튼한 성장을 이끈 갓피플입니다. 요즘 같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문, 이과 소양을 모두 가진 융합적 인재라고 하죠. 대한민국 융합적 인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과 정부 기관의 리더로, 그리고 문화계의 수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부터 문화까지 책임졌던 분입니다. 배순훈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합니다. 연탄을 아궁이에서 꺼내서 밖에서 떼어갖고 거기서 더운 물을 방 안으로 집어넣고 가스는 그냥 밖에서 버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렇게 인기 광고 모델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차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인기 광고 모델이라고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뵌 분인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국 광고 대상도 수상을 하셨었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탱크주의 심장부입니다. 1시간 동안 켜놓고 화질을 시험하는 것이죠. 저 광고가 뭐 전체적으로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요. 뭐 탱크주의 이랬던 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이 광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내 물건을 뭐 어떻게 해서 좋다고 그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냉장고 세탁기가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해서 그거를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네. 이 가전품은 주부가 결정을 했어요. 네. 요즘도 그렇지만 예. 30년 전도 주부가 결정을 했어요. 여성들한테 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던 것이 섹스어필. 네. 그것이 어떻게 생기냐 하는 것이 그냥 일간 잡지, 외국 잡지들에 막 나오고 그럴 때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걸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더니 남성이 성적 매력이 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여성한테 친절해야 된다. 네. 두 번째가 그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생활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게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생활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짧은 30초 광고에는 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조간신문에다가 제 이력서를 그냥 쫙 썼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어저께 밤에 광고에 나온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조간신문에 딱 이력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내가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MIT 그렇죠. 박사다 뭐 이렇게 이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쫙 써. 윤여정 선생님이 네. 부엌에서 뭐 접시를 닦다가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하네. 그러고 돌아다 보니까 그게 배순훈인데 네. 그 텍스트를 읽는 것 같이 발언을 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연기는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연기 지도를 받으셨어요. 윤여정 선생님에게. 네. 그리고 대사가 말이 매끈하지가 않아서 이 작가 김소연 선생님이 그 말을 다 고쳐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기 선생님 뭐 이거 전부 동원해서 최고의 그 탑클래스네요. 작품을 만든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광고 대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광고 모델 네. 인기를 조사했더니 1위. 1위가 최진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기 네.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지만 아니요, 최진실. 예. 그 당시엔 굉장히 아주 인기 그럼요. 있는 여배우였죠. 그 다음에 유인촌. 네. 그 다음에 한 5번째 가서 제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1위 하셨잖아요. 매주 하는데 1등으로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에선 1위가 배순훈 이랬고요. 2위가 최진실이었더라고요. 네. 제가 보면서 아니 1위 광고 모델이셨구나 싶었어요. 저는 사실 야, 그 최진실 배우처럼 유명한 당대 최고의 배우보다 스타. 예. 더 나가 인기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대우전자가 계속 한 7년 동안 성장률이 30% 이뤘으니까 네. 깜짝 놀랄만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정말 많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일으킬 분이라는 걸 당시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 그걸 알아보셨던 것 같은데 그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던 거예요? 네. 한국길 인사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네. 뭐라 그러냐면 저 밖에 창문 밖에 사람들이 보여? 그래서 내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일감이 없어서 풀을 뽑고 있네요. 그랬더니 아, 네. 저런 사람한테 일감을 주는 것이 너같이 무슨 유명한 대학의 박사들이 네. 해야 될 일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감 주는 거 할 수 없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교수님 30대 때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죠? 지금 예. 젊으실 때. 33이에요. 33. 네. 당시 김우중 회장님도 39. 한 40 그죠, 40 되셨어요. 정도 저보다 되셨어요. 5년 의니까. 네, 네. 그래서 뭐예요? 기계 만드는 사람 기계 만드는 게 일감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커다란 공장을 지면은 거기 기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를 지면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발전소를 내가 한번 지어볼게. 네. 그래서 남도구 부총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전소를 네. 했는데 발전소를 주문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돈이 없어서 전력은 막 부족해서 그런데 발전소 질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어디 가서 좀 꼬우면은 발전소 지어도 좋다고. 아, 네. 그러시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양반이 발전소 내가 따왔어. 그러니까 전화. 아,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부교수를 하다가 네. 발전소 짓는 그 책임자로 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김우중 회장님하고 첫 인연인데 시작이네요. 김우중 회장님 모시고 대우에서 20년 일을 했는데 그 시대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때 월급이 제일 높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월급은 그때 그래 많이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 창조, 도전, 희생을 내거셨기 때문에 그중에 희생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본인이 일자리를 막 만드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업가는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 IMF 때 정부에서 빚을 줄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빚 갚을 능력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 건데 내가 지금 줄여놓으면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못 줄이겠다 그러셨어. 그래서 대우가 해체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력들을 보면 좀 다른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굉장히 반전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 관장을 맡으셨는데 그 관장 공모에 직접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미술이랑은 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으셨을까 싶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예. 이명박 과거 현대건설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문화부 이 신년 할애에 날 보러 참석을 하라고. 문화부 신년 할애예요? 네. 문화관광부 지금 네네네. 문화관광체육부죠. 네. 네. 거기에 신년 할애식에 네. 이 기무사 사령부 자리에 미술관을 짓겠습니다. 그걸 그러더라고요. 해보고 싶었던 거군요. 당시 대통령 때. 네. 근데 나를 왜 오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오. 친구를 그냥 뭐 오라고 그래 뭐에다가 네. 내가 간 거예요. 저는 그 이효령 문화부 네, 장관님이 당시. 아 우리가 드디어 이제 예술을 아는 대통령을 모시게 됐다고 그런데 제가 봐도 예술을 옛날 우리 학생 때 이러고 보면 뭐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군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거를 예술로 좀 이렇게 순화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미술계에서는 아 이거 미술도 모르는 사람이 미술관을 어떻게 짓겠느냐. 공학 박사시니까. 예. 그래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어, 어떤 거에 초점을 두셨어요? 관장하실 때?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는 미술관. 네. 그래서 50만이 들어오는 관람객을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을 한 500만으로 늘리면 어떨까? 그래서 그 서울관을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관람객이 한 500만에 이래요. 많아졌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덕수공간 뭐 여기인데 다 미술관이 갑자기 했는데 케이팝 뭐 그렇지만은 미술관도 또 그랬더니 한국 미술가들이 또 세계적인 맞아요. 작품에서 네. 김한기 작품이 5천만 불이니까 뭐 거의 엄청나게. 예, 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작가들이 많이 나왔죠. 비싼, 그림 한 장에 네. 700억이 가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아주 중요한 네. 그게 됐는데 시작은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잘 생각한 거죠. 교수님의 반전 같은 길이었다고 할까요? 또 하나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라라고 갑자기 임명을 했다고 들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8년. 1989년에 예.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의 기술상 부문의 수상자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김우중 회장이 한번 식을 크게 해보자. 그래갖고 그 축하식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거기 계셨군요. 오셨어요. 네. 오셔서 제가 인사한 적은 있어요. 아, 그러나 그거는 뭐 김영삼 대통령 뭐 다 오셨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야당 의원이고 네. 그걸로 오셨으니까 별로 관심을 안 썼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양반인데 그렇죠. 갑자기 장관을 하라고. 진짜 업적이 있으시잖아요. 생각해보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통신에서 동화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 이게 광대영망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은 옵티컬 케이블로 되는 건데 그거는
10mbps 속도로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옵티컬 케이블이 비싸서 케이블 모뎀 케이블 텔레비전 라인이 코엑셀 케이블인데 동축 케이블인데 그 동축 케이블로 광대역망을 이렇게 깔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내서 한국에 ADSL이라는 걸 깔아서 네. 그걸 하겠다. 그건 좀 완전히 다른 건가요, 또? 예, 그거는 전화선에다가 모뎀을 달아서 네네. 그 데이터를 푸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었군요. 그렇죠. 처음 네. 세상에서 안 쓰는 기술인데 그러니까요. 기술 개발은 프랑스에서 한 거예요. 아, 네. 이제 원래 출신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기술을 검토해서 어느 게 좋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민간업체에서 그걸 하겠다고 한나라통신이 당시에, 그걸 하겠다 네. 그래서 했더니 엄청나게 이거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80%까지 올라가니까 네. 이것이 저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이 1등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어떻게 돌아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시험을 봤는데도 네. 시험에 합격해서 뭐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이게 뭐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는 거는 아유 아침에 뭐 저기 우리 어머니 잔소리도 듣고 뭐 그리고 아유 또 뭐 어머니가 뭐 따끈한 국하고 밥 먹어라 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는데 네. 미국 가니까 뭐 그런 게 혼자 없잖아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꼭 얘기하시는 게 장희빈 때문에 서울에 오셨다. 그 배우도 좋고 매일 그래 안방에 앉아갖고 네. 텔레비전 보는 거 좋고 저 원래 텔레비전을 좋아했어요. 네. 윤여정 씨예요. 네. 윤여정 배우인데 뭐 윤여정 씨 그때서부터 나는 좋아했지만은 지금까지 평생을 좋아하는데 윤여정 씨가 말을 팍팍 하는데 아주 매력적이야. 우리 처형이 신수정 피아니스트인데 굉장히 윤여정 씨를 좋아해서 한번 만나자 그런 편지를 했어. 그래서 만났는데 두 분이 다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이제 저를 보러 같이 그러는 우리 지금 위아래층 같은 집에 살아요. 그래서 그 신수정 씨 댁에 자주 윤여정 씨 오시고 이번 구정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모이는데 미국에 지금 촬영 가셔서 LA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쯤에서요 담담담 토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석함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밀담입니다. 밀담을 좀 나눠볼게요. 내가 바로 최초의 온수온돌 개발자다라고 하는데 온수온돌을 개발하신 거예요? 저기 카이스트가 건설 중이었어요. 홍릉에다가 건물을 건설 중이었는데 기숙사 한 동 지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초도 순시로 오셨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제 앞을 지나가셨는데 뒤에서 그 사람이 MIT 출신입니다. 아,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툭 돌아보시더니 아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연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연탄을 떼는데 네. 추워서 연탄을 떼는데 그 연탄 떼고 아침에 나면
죽는다 이가 사람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았죠. 당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연탄 중독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머리 좋은 사람 한번 생각해봐. 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네. 가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청와대 가서 연탄 가스 중독으로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탄을 아궁이에서 꺼내서 밖에서 떼어갖고 네. 거기서 더운 물을 방 안으로 집어넣고 가스는 그냥 밖에서 버리면 됩니다. 네네. 그랬죠. 급한 김에 그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참 정말 해안이었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당장에 주택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용인에다 1,000채를 줘. 나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용인에다 그냥 1,000채 주택을 짓고 다 온수온도를 놔봐라 이렇게 한 거군요. 놔봐서 진짜 사람이 안 죽는가 보라 이거예요. 와, 그렇게 확인이 된 거군요. 상식적인 얘기를 네. 했는데 그거는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하라고 진짜 해보라고 안 죽나. 네. 근데 저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쓰는 온수온돌이 됐던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 세상에 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 짜증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온 사람이 뭐 짜증을 내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이런 걸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러신다고 가서 벌로 성모경을 몇 번 읽으세요. 딱 그럼.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뭘 그 짜증을 내세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신부님 말씀 맞아. 그래서 난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배순훈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유전자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순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다음에 만나요.